07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아래 있는 두 번째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의 sn 플러스 1은 n일 때 an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로그를 가지고 한번 포장을 하기는 했지만 이 녀석은 뭐다? 문제에서 sn을 주고 an을 구하시오 라고 요구하는 문제예요. 맞습니까? 문제에서 sn 주고 an 구하시오 라고 요구할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개념은 뭔데? an은 sn-sn-1이다. 단 이 개념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s0이 0이냐 0이 아니냐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우선 로그로 이제 좀 공부 못하는 애들 다 걷어내려고 로그로 포장한 거 걷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미수는 영원한 미수죠. sn 플러스 1은 뭐라고 쓸 수 있다? 2의 n제곱. 한 번 미수는 영원한 미수. 결국 sn은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야? S 제로 확인해 봅니다. 몇 나옵니까? 0 나오네요.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답을 한 줄로 써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an 구합니다. sn-sn-1이므로 2의 n-1제곱 마이너스 1 빼기 2의 n-1의 마이너스 1제곱. 미쳤구나. 미안해요. 선생님 헷갈렸다. 예,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빼기 2의 n-1제곱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국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1제곱만 남지. 자, 여기에는 공통인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작은 공통인수 뽑아내면 뭐 나오겠습니까? 2의 n-1제곱. 그래서 2 빼기 1이 돼서 결국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뭐가 되겠어요? 2의 n-1제곱이다 라는 요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을 낼 때는 한 줄로 써도 되니까 a는 2의 n-1제곱이고 n은 이때 1부터 시작해도 아무 무리가 없어 라고 답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얘는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수열. 왜 등비수열이지? 지수에 n가 난 1차식이 나오는 단항식. 네. n은 근데 정수 말고 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수열이에요. 수열. 1항, 2항. n은요 1항, 2항, 3항 이런 걸 말하는데 3.7항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n은 무조건 정수도 아니야. 자연수예요. 엄밀히 말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리학계 돈 얘기 나오네. 예. 여러분 나중에 비트코인 이런 거 투기성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선생님 오늘 또 누가 죽었던 소문이 들려오길래 많이 죽어나갈 거래요. 앞으로 비트코인 때문에. 너희는 어른이 돼서도 그런 거 하지 마. 좀 정당한 투기성 투자 마시고요. 정당한 투자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적금에 대한 얘기할 거거든. 돈에 대한 얘기할 건데 적금도 좀 깝깝하긴 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원리합계라는 개념과 적립총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합계라는 건 뭐냐? 어디에 나와있나? 원리합계라는 것은요. 원 무슨 말 같아? 은행에서 쓰는 말이야. 원금. 그치? 리 무슨 말이야? 무슨 말 같아? 이자 같지 않니? 그걸 합했대. 그러므로 얘는 원리합계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우리는 원리합계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립총액이라는 것은 뭐야? 누적됐다는 거지. 뭐가? 입금을 했는데 누적이 됐는데 총액, 그 전체 금액을 구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은행에 거래를 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예금, 무슨 얘기입니까? 한꺼번에 왕창 넣고서는 몇 년 뒤에 통째로 막 3년 예금 이러면 3년 뒤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번 놓고 찾는 요런 개념이 있어요. 요 예금 외에 또 어떤 개념이 있지? 무슨 개념이 있어? 저축을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무슨 개념? 적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적금은요, 이렇게 한꺼번에 몰빵해서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요 달에 10만원, 그 다음 달에 10만원, 그 다음 달에 10만원, 그 다음 달에 10만원 이래가지고 몇 년 뒤에 10만원 놓고, 한 달 뒤에 모두 다 찾을 거야. 요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적립총액은 바로 요 돈들을 모두 합한 총액을 구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다. 되겠습니까? 적금의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 보자. 누적된 뭐의 원리합, 죄송해요. 누적된 원리합계. 즉, 무엇이 된다? 예, 내가 입금한 모든 돈의 총액을 우리는 적립총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지. 자, 둘 중에 하나를 AN으로 하고 하나를 SN으로 한다면 누가 AN이 되겠어? 원리 합계가 AN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적립총액이 바로 SN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원리 합계는 일반항, 하나의 항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적립총액은 모든 일반항의 항인 SN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개념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이걸 되게 못해요. 더럽게 못해요. 왜? 개념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못합니다. 자,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은행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야, 복리이자 붙여줄게. 이런 얘기 혹시 너희 들어본 적 있니? 복리이자? 달리이자 줄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다. 나는 달리, 이자를 달리로 주겠다. 복리로 주겠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다. 한 명도 한 명 있어요. 예, 없구나. 너희들은 오늘 선생님에 대해서 되게 좋은 걸 많이 배우는 거야. 돈 버는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너희들이 읽었던 만화책, 초등학교 때 읽었던 만화책 중에 혹시 달리복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있잖아. 선생님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뭐 영국 애들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가지고 딱 갔더니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 원주민들한테 뭐 24달러어치 되는 그 구슬가 구슬 가격에 해당되는 그 저렴한 구슬을 주고선 예, 지금 뉴욕시티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여의도 같은 거지 맨하탄이라는 섬 통째로 샀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 인디언들한테 백인들이 24달러 주고 샀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니? 아, 없어? 아, 너희들 책을 안 읽는구나? 그래, 축하해! 예, 무식하면 축하한 거야. 자, 어쨌든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 얘기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봤어. 야, 겨우 24달러 주고선 맨하탄을 샀어? 맨하탄이 지금 얼마나 비싼데. 자, 뉴욕의 한복판에 있는 금싸레기 땅이에요. 어마어마하겠지. 맞아? 예, 주차장 하나에 10억 한다는 주차장 공간, 한 주차장 하나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10억 받고 그 주차 공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 맨하탄이야. 야, 씨, 완전히 대박났다. 24달러에 지금 와서 이렇게 비싼 땅을 사다니 했더니 어떤 수학자가 막 계산을 하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 자, 24달러 이거 복리 8% 이자로 붙여가지고 계속 붙이면 지금 이 땅 다 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 수학자가. 자, 그럼 복리가 얼마나, 그래서 투자에서 제일 무서운 개념은 복리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럼 복리가 왜 무서운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제 은행에서요. 야, 나한테 돈 맡기면 내가 이자 줄게? 이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금을 했어. 그런데 맨 처음에 은행에서 달리법으로 이자를 줬어요. 뭐냐면 너가 100원 내면 내가 너에게 30% 즉 30원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줄게 라고 한 거예요. 자, 한 달마다 달리로 30%씩 붙였습니다. 자, 첫 달에 내가 100원을 넣었어. 그러면 한 달 뒤에 이 돈은 얼마가 됩니까?
130원이 되죠. 또 한 달 뒤에 30원의 이자가 더 붙을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160원이 되겠지. 한 달마다 30%의 이자를 준다라고 했으므로 그 다음에는 190원, 220원, 250원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어 나가는 거야. 됐나?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런데 머리 좋은 놈들 있잖아.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야, 한 달만 붙이면은 이자를 30%를 줘? 좋았어. 100원을 이 은행에 냈어요. 한 달이 됐어. 130원이 돈이 됐어. 그러니까 뭔 짓을 해? 해지하는 거야. 야, 나 돈 찾을래. 그래 130원 받고요. 130원을 또 넣는 거야. 오. 그러면 130원을 또 넣었으니까 130원에 30%의 이자가 돼서 169원이 돼요. 되겠지? 자, 한 달 뒤에 또 해지해. 그래가지고 좋았어. 이래서 나는 원금 169원 낼 거야. 이러니까 한 달 뒤에 219.7원이 돼요. 또 해지. 한 달 뒤에 또 했더니 285.61원이 돼요. 또 한 달 뒤에 해지하고 놓더니 371.293이 돼요. 어때? 돈이 이제 원금 100원을 넘어서서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몇 프로? 120원 정도가 돼버렸지. 원금을 넘어서는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지. 이게 복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이자를 좀이라도 더 받으려고.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 고객 관리하기 너무 힘들지. 한 달마다 미친듯이 돈을 넣었다 뺐다니까. 알았어. 그냥 이렇게 줄게. 그냥 돈 그냥 냅둬. 해지 안 해도 돼. 라고 요런 방법을 만든 게 복리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넣었다 뺐다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야. 자, 그런데 복리법은요 사실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봐요. 처음엔 똑같이 100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는데 돈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니? 예. 복리법은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달리법은 이렇게 계단 형태로 증가해. 그런데 복리법은요 이런 식으로 증가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간극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훅훅훅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게 달리법과 복리법의 차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받을 때 달리법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복리법으로 받는 경우도 있겠지. 자, 근데 하나 물어보자. 은행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요즘 은행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달리법일까 복리법일까? 달리겠죠? 달리면 사람들이 뭔짓 한다고? 아. 넣었다 뺐다 하겠지. 요즘 은행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뭘까? 복리예요. 그러면 이 방법은 없으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았어. 그 이유는 달리법이 아직도 있어요. 왜 있을까? 너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무식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예금 상품을 이렇게 내는 거야. 야, 우리 은행 이자 막 예를 들어서 요즘 은행 이자 몇 프로니? 한 3% 하나? 야, 우리 은행 이자 5%로 줄게. 이래놓고 밑에 아주 조그맣게 보이지 않게 달리 이자를 줄 거야.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자, 다른 은행에서는 야, 우리 3.5% 이자 줄게. 복리 이자 줄게. 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사실요, 기간에 따라서는 얘가 훨씬 큰 이자로 발전할 확률도 있어. 근데 사람들은 무식하면은 와, 여기는 3.5밖에 안 돼? 여기는 5인데 와, 나 당연히 여기에 넣을 거야 라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적금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달린지 복리인지 보셔야 돼요. 자, 돈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야, 이런 달리 복리도 모르는데 비트코인 이런 거 투자하면 망하는 거야. 예. 자, 보도록 할게요. 이런 투자의 개념에서는 그래서 머리 싸움이야. 은행에서는 상품을 포장해요. 되게 좋은 이자를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해서 돈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비교를 해봐야 돼. 복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복리 같은 경우는 길게 안 줘요. 막 10년 이자 이런 거 안 주는 거야. 복리는 길면 길수록 점점 커졌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야, 복리인데 1년이야. 복리인데 3년 이하야. 뭐 이런 식으로 끊는 특징이 있어. 반면에 달리는 어때? 오래 주고 싶은 거야. 야, 10년 이자 10년 이렇게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금 상품을 가입을 할 때는 이게 달린지 복리인지 기간이 긴지 짧은지 보셔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달리이자가 엄청 세고 단기간이면 달리가 훨씬 좋을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네.
달리이자를 할 때는 넣다 뺐다는 거 금지예요? 혹시? 아니요, 못 빼는 거지. 은행에서 계약을 거는 거지. 딱 3년 동안은 무조건 돈을 묶어놔야 돼. 중도 해지할 때는 이자 거의 주지 않을 거야. 은행의 조건이 항상 이런 식이잖아. 그래서 딱 넣을 땐 달리, 복리, 기간 요거를 좀 보셔야 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부터 달리로 원금과 이자 합산하는 방법과 복리로 원금, 이자 합산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달리법이라는 개념과 복리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달리법은 달리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오해가 생겨요. 선생님이 원리학계는 AN의 개념이랬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노멀하게 하는 이 달리법, 복리법은요. 원금과 이자의 합이야. 썸이란 얘기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공식에 S를 붙여.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야. 원래 원리학계는 뭐다? AN의 개념인데 S가 붙어버리니까 자꾸 얘를 SN으로 착각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어쨌든요. 원금 A가 있어요. 1 플러스 RN. 여기서 A는 원금이고요. R은 이율이고요. N은 기간이고요. 원리합계는 S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달리법 개념이에요. 자, 복리법은 어떻게 되냐? S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달리로 돈을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복리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뜬금없이 왜 등차수열, 등비수열 배우는데 나왔는지 알아야겠지.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 식을요, n에 관한 문자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자, 얘 뭐야? n은 기간이야. 그래서 몰라, 몇 개월인지. 하지만 원금 정해져 있고 이율 정해져 있잖아. 결국 얘는 n에 관한 무슨 식이 되고 있습니까? 1차 식이 되고 있어요. n에 관한 1차 식 무슨 수열 되겠습니까? 등차 수열이에요. 반면에 자, 복리법으로 계산한 원리합계는요. 어디에? 지수에 n에 관한 1차 식이 나오는 다항식이지. 무슨 수열 되겠습니까? 등비 수열 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등차 수열, 등비 수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이 원리합계 공식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번 읽으며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달리법 S는 A 1 플러스 RN. 한 번 더. 달리법 S는 A의 1 플러스 RN. 한 번 더. 달리법 S는 A의 1 플러스 RN. 자, 복리법 시작! 복리법 S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한 번 더. 복리법 S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지막 복리법 S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자, 문제 유형의 거의 99%는 얘가 지금 만들어집니다. 참고하자면 네. 자, 그러면 우리요 밑에 참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까? 시작! 학생 여러분이 혼동하기 쉬운 개념 중 하나가 원리합계 S를 SN으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기억하라. S는 AN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예. S는 SN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AN이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뒤로 넘어가도록 하자. 예. 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예, 정립총액 구하는 문제예요. 자, 우리는 얘를 딱 보면서 아우 SN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런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과 문제를 잘 풀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요. 요 문제 위에다가 당구장 표시해 놓고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돈을 초에 냈냐? 말에 냈냐? 물음표. 돈을 초에 냈냐? 말에 냈냐? 물음표. 돈을 초에 냈냐? 말에 냈냐? 물음표. 자, 그리고 줄 바꿔서 아래쪽에다가 돈을 초에 받냐? 말에 받냐? 물음표. 돈을 초에 받냐? 말에 받냐? 물음표. 돈을 초에 받냐? 말에 받냐? 물음표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완전히 문제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땐 어떻게 푸시면 좋냐면요. 예,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놔.
그리고 매년 초에 A1씩 적립한다네. 좋았어. 1년 초에 A1을 적립했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매년 초니까 이제 2년 초가 됐을 때도 A1을 내겠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3년 초가 됐을 때도 A1을 내겠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자, 그리고 이제 딱 봅니다. 봤더니 N년 말에 적립 총액이래. 즉 N년 말에 나는 이 돈을 뽑겠다지. 그런데 마지막 돈 낸 건 언제입니까? N년 초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돈을 언제 뽑겠다? N년 말에 뽑아버릴 거야 라고 초와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적립총액이라는 것은 여기에 내가 넣었던 돈들이 이자를 붙여서 여기에 쌓이겠지. 그 쌓인 모든 돈을 다 뽑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 이자 몇 년치 받으면 돼? N년 초에서 N년 말에 받으면 1년은 있은 거지? 1년치 이자를 받을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다? A에 1 플러스 1년만 받았으니까 1 플러스 R에 1제곱인데 1제곱은 안 써도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N-1년 초도 한번 볼 거야. 그럼 얘는 돈이 몇 년 묵었어? 2년 묵었지. 2년치의 이자를 받아야겠네. 즉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왜 이 녀석을 보는 게 중요한지, 왜 N초와 N-1초를 보는 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이 앞에 몰라. 얘네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가지고 규칙성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변하는 숫자들은요. 얘가 변하고 있어. 맞니? 자, 요 식에서 변하는 숫자는 여기에 1이냐, 여기에 2가 오냐, 여기에 3이 오냐. 요 부분이 바뀌고 있지. 변하는 부분만 보셔야 됩니다. 자, 변하는 부분만 봤더니 얘하고 얘. 변하는 부분만 봤더니 얘하고 얘. 우리 이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 내릴 수 있어? 두 개를 더하면 항상 n 플러스 1이 나온다. 얘하고 얘도 더하면 n 플러스 1이 나온다. 라는 결론 내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이제 이 규칙성을 가지고 중간 다 생략하고 얘 여기 땡땡땡 뭔가 많은 얘기가 된 거야. 저 녀석이 몇 년 꿇었는지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여기 몇 되겠습니까? 여기 오는 숫자 이걸 봐야 돼. 몇이야? n이 되겠지. 왜? 변하는 숫자인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 항상 n 플러스 1이라는 규칙성이 온다는 걸 요 위에 있는 두 개에서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자, 되셨습니까? 네. 자, 결국에 적립총액이라는 것은 얘를 모두 어떻게 다 더한 게 적립총액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더한다고 생각해봐. 더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지. 공비가 몇입니까? 1 플러스 R. 초항이 몇입니까? A의 1 플러스 R. 맞나? 예. 공비 알겠다. 초항 알겠다. 나는 적립총액 SN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구해보도록 합시다.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우리는 R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한번 물어보자.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불러봐. SN은 1부터 하자. 시작. 1-R분의 A의 1-R의 N제곱 혹은요. 시작.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요. 1보다 크니까 앞쪽에 공비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초항을 씁니다. A의 1 플러스 R. 그리고요. R의 N제곱, 즉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냈더니 R의 A의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와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얘가 답이에요. 이게 적립총액이에요. 그래서 초말 이거 계산하셔야 돼요. 한 달 이자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네,
네. 혹시요 네. 중괄호나 대괄호 이런 부분 철저히 해야 돼요? 서술형 평가면 철저히 하셔야 되죠. 그냥 철저한 게 낫지. 수학이 부정확한 학문은 아니잖아. 네. 자, 되겠습니까? 지워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요. 선생님이 형가라는 수학적 개념, 경제학적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현재 가치야, 현재 가치. 자, 볼게요. 예. 우리가 요즘에 편의점에서 메로나를 사 먹으면 메로나 가격이 1,000원이 붙어 있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왜? 선생님은 좀 늙었잖아? 선생님이 기억하는 아이스크림 가격은 이런 거거든. 브라보콘 150원이었어. 심지어 옛날 브라보콘은 안에 껌도 들어있었어. 예, 껌도 들어있었어요. 아이스크림 먹다 보면 꼬다리에 지금 막 초콜릿 이런 거 들어있다면 그때 껌도 들어있었어. 150원. 당연히 메로나 100원.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이 빵빠레였어요. 300원. 빵빠레가 300원에 팔렸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 어떻게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드럽게 비쌀 수 있어? 이러면서 최고급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였던 빵빠레.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그 아이스크림들의 가격은 1,000원에서 비싸게는 3,000원까지 갈 거예요. 맞습니까? 1,000원에서 3,000원이 됐어.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겁니다. 현재 메로나의 가격은 1,000원이에요. 자, 10년 전 메로나의 가격은 1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지만 1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메로나를 5,000원에 사 먹을 수도 있을 거야. 왜? 여기 몇 배 뛰었어요? 1000% 뛰었어요. 그치? 아이스크림 가격이 1000%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겨우 5배? 500%? 이런 건 좀 웃기잖아?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이거예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본다는 건데요. 10년 전에 100원은 내가 보기 되게 우스워 보여. 그런데 이 100원을요.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메로나라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100원은 현재 가치에선 얼마의 돈을 의미한다? 1,000원의 돈을 의미한다요. 자, 미래에 있는 이 5,000원은 되게 큰 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현재 가치로 비교해보면 얼마의 역할밖에 안 한다? 1,000원의 역할밖에 안 한다요. 이 형가 개념은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복리, 단리보다 훨씬 중요한 개념이야. 너희들이 돈을 다룰 때. 왜? 무식하면 돈을 못 번다고요? 선생님이 가족 중에 엄청 무식해가지고 돈을 날린 이 형가 개념을 몰라서 돈을 날린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 너희 때는 지금은 뭐야 뭐 알아서 뭐 대학 가든 말든 이러는데 옛날에는 대학이라는 것이 출세에 이렇게 계층을 뛰어넘어 가지고 내가 이제 막 되게 가난하고 이래도 공부 진짜 열심히 하면은 되게 지위가 높은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지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었던 적이 있었어. 맞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특히 애들 보험을 하나씩 다 들어준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보험이요. 교육보험이라는 걸 들어줬었어요. 몇 년 전쯤에? 한 40년 전쯤 얘기예요. 40년 넘었겠구나. 예, 한 40몇 년 전쯤 얘기야. 자, 얘기를 해줄게. 선생님한테 언니가 있어요. 언니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1973년생이에요. 늙었지? 예, 70년도에도 사람이 태어났어? 놀랍지? 자, 1973년도에 이제 첫 딸이 딱 태어난 거야. 첫 손주가 태어난 거야. 자, 감동받은 외할머니께서 뭔 짓을 하셨냐면 와, 첫 딸이 태어났다. 얘는 대학을 꼭 보내도록 하자. 우리 집안이 기둥이 되게 하자. 이래가지고서는요. 대학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보험 설계사가 한 명 온 거야. 와가지고 어머 손자 태어나서 너무 축하하시겠네요. 요즘 대학 등록금이 20만 원인가 아시죠? 자, 지금 20만 원 이 대학 등록금을 얘 대학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저희 보험사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얘 대학 갈 때 저희가 20만 원 드려요. 이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지금 애들이 대학 가려면은 20만 원을 내니까는 그래 너 대학은 첫 입학금은 할머니가 내준다 이러면서 20년 뒤에 20만 원을 대학 갈 때 준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 교육보험을 들은 거야. 예, 그래서 언니는 교육보험을 갖고 태어났어요. 20년 뒤에 할머니가 첫 등록금 대주려고. 그리고 20년이 흘렀어요.
예, 언니의 등록금은 300만 원이 돼 있었어요. 어. 그리고 보험사에서 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280만 원은 우리 엄마가 예,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줬어요. 뭔지 알겠어요? 이게 현과예요. 이 20만 원은 솔직히 다른 데 투자했다라고 하면 돈이 불고 불어가지고선 300만 원이 돼 있었을 거야. 맞지?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이 현가 개념을 몰라가지고 너무 무지하신 나머지 이 교육보험에서 어머 지금 20만 원, 20년 뒤에 20만 원 드리면 대학 갈 수 있겠네 이러니까 어머 정말 그렇네요 이러고서 이 보험을 들어가지고 20만 원을 예 20년 동안 20만 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인플레이션 하나도 반영 못 시키고 이자 하나도 못 받고 미친 짓을 한 거지.